자, 보겠습니다.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어 관계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를 동음이어라고 부른다.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 이러한 단어를 동음이어라고 하고요. 동음이어는 소리와 표기가 모두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른 것도 있다. 전자를 동음이어라고 하고 동형동음이에요. 형태하고 소리가 다 같고요. 그 다음 후자는 이형동음이에요. 소리는 같지만 형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신을 벗다의 신과 신이 나다의 신은 형태, 소리 다 같고요. 걸음과 걸음은 소리는 같지만 형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형동음이어라고 한다. 그 다음 한편 동음이어를 절대 동음이어와 부분 동음이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절대 동음이어는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절대 동음이어는 문법적 형질이 동일하대요. 결국 품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일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이때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은 동음이어가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거나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동일한 용언이다. 예를 들어 모자의 쓰다의 쓰다와 편지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가 동사로 동일하고 쓰고 써 등과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다. 서로 의탈락 용어죠. 라고. 활용하는 양상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부분 동음 이의어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가,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 못하는 것이다. 즉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가라는 얘기는 품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가, 즉 발음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 못하는 것이다. 가령 날아가는 새의 새와 새 신발의 새는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각각 명사와 관형사로 문법적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 즉 품사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그리고 김치독을 땅에 묻다의 묻다와 길을 묻다의 묻다는 둘 다 동사이지만 각각 묻고 묻어 묻으니 묻고 물어 물으니와 같이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 즉 앞에 거는 우리가 흔히 규칙 활용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거는 불규칙 중에서도 디귿 불규칙 활용. 하나는 규칙 활용 용언, 하나는 불규칙 활용 용언. 활용 양상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동음 이어도 존재하는데 이는 동음 이어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이면서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품사도 다르고요. 활용하는 양상도 다른 경우.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음이어에는 동형 동음이어와 이형 동음이어라는 게 있는데, 동형 동음이어는 소리 표기 모두 같고요. 이형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절대 동음이어와 부분 동음이어라는 게 있는데, 절대 동음이어는 품사 같고요. 활용 형태도 같습니다. 부분 동음 이어는 품사도 다르고 용언의 활용 형태도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3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 자, 요거 하나 보기 전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그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그저라는 거 뒤에 조사가 있으면 얘는 지지 대명사입니다. 품사가. 근데 이그저 뒤에 조사가 아니라 뒤에 체온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됐죠? 1번 볼게요. 자,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의 반드시와 반드시 앉아있다의 반드시는 소리는 같고 표기가 다르므로 이형 동음 이의어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그 책을 조의 그와 그 책을 조 얘는 관형. 이 체온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기 있다의 그 얘는 대명사. 저는 모두 대명사이고 모두 대명사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전등을 갈다의 갈다와 칼을 갈다의 갈다는 모두 동사이고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다. 즉 전등을 강이 하나다. 칼을 가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리을 탈락용어. 따라서 활용하는 양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절대 동음 이어고요. 그 다음 커튼을 걷다와 비를 맞으며 걷다. 이 걷다는 활용하는 양상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은. 자, 걷다, 커튼을 걷어 이렇게 되죠. 길을 걸어 이렇게 되잖아요. 즉 커튼을 걷어 요거는 규칙. 얘는 디귿 불규칙. 그래서 구분 동의어요. 활용 양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의 한과 한 사람 힘이 닿는 한 돕겠다의 한은 각각 관형사와 명사입니다. 한 사람 뒤에 체온이 있으니까 관형사고요. 닿는 이 닿는은 닿다의 는이라는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야 된 관형어잖아요. 얘는.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얘는 체온. 따라서 품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봉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6번. 보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이렇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볼게요. 자, 요거 보면 이 르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르불규칙은 뭐냐면, 일단 어간에 르가 있는데, 일단 의가 탈락합니다. 그리고 리을이 더 생겨요. 그래서 리을라, 리을러의 형태가 되면은 르불규칙. 부르다에 어가 붙으면 불러 이런 형태입니다. 러블규칙은 뭐냐면 모음으로 된 어미 어가 붙는데 러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러가 됩니다. 이런 게 러불규칙이고요. 그다음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건데 동사는 대개 못모는 구나 요게 붙으면 동사고요. 구나 같은 경우에는 대개 형용사에는 구나라는 것이 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누르고 누르다 사는 동사입니다. 어가 붙으면 눌러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불규칙이다? 르 불규칙.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먼 산에 누르고 붉게 누르다 색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거 형용사입니다. 어가 붙으면 누르러 그래서 러 불규칙. 약속 장소에 이르다 어가 붙으면
이르러 불규칙이고요. 이르다는 품사가 동사. 다음 두 번째 이르다 뭐가 붙으면 일러. 그래서 르 불규칙. 그럼 포기하기엔 이르다 시기적으로 빠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이르구나 뭐 이렇게 되니까 형용사. 그다음 이르다 붙으면 일러 이거 르 불규칙. 품사는 뭘까요? 동사입니다. 생선 가시를 바르고 기본형 바르다. 예, 뭐가 붙으면 뭐가 붙으면 여기에서는 아가 붙는다 그래야 되죠. 발라 르 불규칙. 가시를 바르다 요거 동사. 그다음 벽지를 바르다. 아 발라 이것도 르 불규칙. 둘 다 뭐다 동사. 그리고 문제가 뭐였죠?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거죠. 품사도 다르고 그다음에 활용 형태도 다른 거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활용 형태 품사 다른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보면 되고요. 37번입니다. 다음은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잠깐 의문의 변동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교체, 음절의 끝소리 교치,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알고요. 그 다음 된소리 대개에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 비음 알지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기역은 이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것, 비음아. 다음 디귿이나 티읕 뒤에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탈락, 자음군 단수나 음절 끝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청가는 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축약 다른 말로 거센소리 대기 티읕, 티읕, 피읕, 치읕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보겠습니다. 문문의 변동 이야기할 카드엔 한 개의 단어와 그 단어의 표준 발음이 적혀 있다. 카드에 적힌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유형별 횟수가 같은 카드끼리는 짝을 이룬다. 단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만 구분하고 음운 변동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흑빛이 적힌 카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단어가 적힌 카드와 짝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북하꽃 기억하고 히읗 만나서 기억으로 되는 거 일단은 축약. 그다음
각 곳에서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끝소리 교체입니다. 네, 옆집 볼게요. 피읍이 비읍으로 되는 거 끝소리 교체. 그 다음 옆집 된소리 교체. 그 다음 칭넝쿨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만 발음되는 거 장군 단순화 탈락. 그 다음 칭넝쿨 해가지고서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됐잖아요. 요거 비음 교체입니다. 그 다음 상리 마찬가지로 기억 시옷 중에서 기억만 발음 장군 단순화 탈락. 상리해서 앞에 장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여요유 정해서 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 그 다음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더니 기억이 뭘로 이응으로 발음되는 거 요거 비음화 교체입니다. 그 다음 호박엿 호박엿 즉 호박이 기억으로 끝났고요. 뒷말 이야 여요 유 중에서 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첨가 그 다음 호박엿 즉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더니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거 요거 교체입니다. 그 다음 호박엿에서 시옷은 끝소리에서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요거 교체.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가 적힌 카드는 축약이 두 번. 백합화 기억하고 키읔이 만나서 키읔으로 되는 거 요거 축약. 그 다음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되는 거 요거 축약. 따라서 축약이 두 번 일어났다는 맞고요. 그럼 A에서는 축약이 몇 번? 한 번 일어났지요.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샅샅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싹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다? 끝소리 교체. 그 다음에 왼소리 교체. 그 다음에 티읕이 치읓으로 되는 거. 요거 두 개가. 이것도 교체. 자, 그럼 볼게요. 교체가 두 번이라는 단어가 적힌 비와 작작을 이룬다. 일단 여기에서는 교체가 몇 번, 끝소리, 된소리, 구개음화, 교체가 세 번 일어났지요. 그래서 잘못했고요. 자, 3번 학지 보겠습니다. 일단 값, 업, 시, 이거 뭘까요? 장문 단수, 락, 그죠? 그 다음 가, 업, 왜 된다, 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연음은 상관이 없고요. 뒤로 넘어가는 건 연음입니다. 그리고 시옷이 뒤로 가서 뭐가 됐다? 땡소리 대기. 그래서 교체. 근데 결국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났잖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이 3번. 그다음 4번. 목, 시. 이건 뭐가요? 방문 탈락. 그 다음에는 목, 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벤소리. 교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목 이렇게 되죠. 요거 뭐 이음악 교체. 그래서 결국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은 맞고요. 그런데 D 같은 경우에는 상일이잖아요. 여기서 뭐 교체 한 번. 그래서 D와 짝을 이루는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교체가 한 번만 일어났으니까. 다음, 다음 단어
분율, 한가, 그죠? 그 다음에 백분율, 이들, 그치? 근데 여기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났다 그랬는데 교체는 한 번만 일어났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자, 됐고요. 38번. 보기 기억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는 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명사 절을 아는 문장, 즉 절을 암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명사 절은 미음, 기, 것, 그 다음에 관형사 절은 니은, 리을, 는 것, 부사절은 이게, 아서, 토로 이렇게 끝면 절이고요. 서술절은 절제체가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거, 인용절은 고, 라고로 끝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고요. 자, 볼게요. 자, 보기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 한다. 지금 다섯 가지 절이 있어요. 문장에서 부속 성분을 쓰일 수 있는 절, 부속 성분을 쓰일 수 있는 절은 이 두 가지입니다. 관형사절과 부사절. 수식을 기능하면 생략될 수 있지만 부속 성분이면서도 설수로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서 생략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는 토론을 하였다. 이게 전체 문장이 주어 서술어고요. 그 다음 절을 찾으면 밤이 에다 에 뭐가 붙었다 토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사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깨어나는 가게로 가게에 뭐 이렇게 할까요? 가게로 저녁에 다 전체문이 주어 서술어 그는 가게에 다 예, 모업된다. 는 관형사 생략 가 다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떠납니다. 그는 전체 문장 떠나 버렸다. 그렇죠? 말이 없다. 플러스 이. 요거 부사절. 그는 떠나버렸다. 뭐 말 되죠? 그 요건 생략 가능. 그다음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 일찍은 동생은 전체 문장 일찍 일어난다. 그렇죠? 그다음 동생은 나와는 다르다. 따라서 부사절. 그다음 동생은 니은 아니면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이 말 되잖아요. 따라서 얘 생략한 얘도 생략한
다음 전체문에 주어서 들어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 전체문에 주어서 들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게 되면 재주가 있다. 플러스 게. 요거 부사죠. 이거 생략 불가능. 생략해버리면은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서 있다에 뭐가 붙어 있다. 이건 관형사죠. 얘는 생략 가능.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거 5번. 생략 불가능한 절이 있는 건 5번 문장입니다. 39번. 보기 자료에 나타낸 중소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관용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관용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서 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라는 게 있는데, 유정명사나 양성모음 뒤에서 사용합니다. 의는 유정명사나 음성모음 뒤에서 사용하는 게 의. 그 다음 시옷은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유정명사.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무정명사는 건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 이외의 것은 다 무정명사입니다. 그런 유정명사라는 건, 동물이나 사람은 다 유정명사. 됐죠?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 선호말음이라는 게 있는데,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그 인물을 객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순경은 비읍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는 순경은 비읍이 어떻게 되면 뒤에 모음이 오기 때문에 다 연음되고 연철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자음이 올 때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라는 것이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알아두고요. 자, 대응되는 거 보겠습니다. 부텨 부처님의 높아샤 높으시어 같아실세 같으심으로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왕께 받잡건대 받잡반대 받치니 왕이 자시고 드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 부처를 보니 높임의 대상에 부처 높임의 대상 관역계약 조사 시옷이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높아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대상의 신체 일부 즉 정수리뼈를 높이고 있어요. 간접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정수리뼈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고요. 그 다음 가타실세를 보니 현대 국어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가타실세 같으심으로 시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받자 반대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받자 반대 받자 대왕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목적어인가요? 아닙니다. 부사어입니다.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좌식어를 보니 높임의 의미는 특수어의 즉 드시다.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여기까지입니다.